3,100만 원입니다. 3,100만 원이요? 3,100만 원. 3,100만 원이요? 자, 3,100만 원에 오, 이거 뭐 어디 펜션 방이라 해도 그렇죠. 믿겠는데요? 이게 사실 네.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도 네. 33제곱미터 이내로 건축이 된 체류형 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스터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멀리 왔습니다. 경상북도 울진으로 왔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재미있는 주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거예요. 단독주택을 구입하고 싶은데 나는 땅도 가지고 있는데 주택을 구입하고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우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담양이라는 곳에 가서 이동식 주택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동식 주택에 대한 니즈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어요. 이 주택은 어떻게 구입을 하게 되고 만약 구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신고 절차를 하게 되는지, 오늘은 이 울진의 이동식 주택을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겁니다. 체류형 쉼터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고요. 이동식 주택 또는 작은 단독주택이라 생각을 해주셔도 좋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나도 땅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출발하시죠. 마스터님. 네, 여기인가요? 여기입니다. 야, 저 보세요. 체류형 쉼터네. 체류형 쉼터죠. 오. 우리가 사실 옛날에는 체류형 네. 쉼터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농막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렇지. 근데 그게 네. 시대 흐름에 따라 발전한 케이스죠. 오. 농막 또는 요즘은 이거를 조금 더 늘려서 저렴한 비용으로 단독주택으로 활용을 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참고하셔야 될 게 체류형 쉼터 농막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네. 33제곱미터 이내로 들어와야 됩니다. 평수로 환산하게 되면 9.98평이거든요. 네. 10평 미만이면 신고만 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내가 좀 더 짓고 싶은데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넓게 짓고 싶다 하면 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허가 사항에 들어가게 되면 단독 주차에 포함이 되고, 네. 오늘처럼 33제곱미터 이내로 짓게 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네.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오늘 집도 어허. 구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스터님. 네, 여기 수도도 들어와 있네요. 맞아요. 이게 네. 우리가 주택을 짓고 생활하는 데는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죠. 네. 물과 전기죠. 어허. 그래서 사실 수도 인입하는 거랑 전기 네. 인입하는 거는 지금 나가고 있는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로 전화해 주시면 아하. 제가 상세하게 안내를 좀 네. 도와드릴 거고요. 오늘은 여기에 집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고 오. 이 집은 가격이 얼마이고 네. 현재 마감재는 어떤 게 사용이 됐는지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소개해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입구에서 들어와서 이제 오늘 건축물 후면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네. 사실 제가 건축물이라는 오. 표현을 썼지만 이 건축물은 가설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10평 미만이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디든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도로 조건이 3m, 즉 소방도로만 접해 있다면 어디든지 이렇게 탁 떠서 우리 집 앞마당에 내려놓을 수가 있고요. 설치가 하는 대상자도 누구나 가능하니까요.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곳이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있는 집의 테라스인데요. 야.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가격에 이 테라스 비용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격 형성할 것 같아요, 대표님 여기? 보통 그래도 이런 집을 사고 판다면 그렇죠. 한 5, 6천? 자, 오늘 집의 가격이 네. 3,100만 원입니다. 3,100만 원이요? 3,100만 원. 3,100만 원이요? 자, 3,100만 원에 네. 우리가 도시 외곽 쪽으로 나가서 우리의 세컨하우스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고요. 이게 이동식 주택의 장점이죠. 우리 땅을 가지고 있으면 저렴한 비용. 요즘 아반떼 가격이 3천만 원 정도 하잖아요. 네. 차 한 개 살 돈으로 우리의 세컨하우스가 생기게 되면 삶의 질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체류형 쉼터 및 이동식 주택으로 그 니즈를 채울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이게 전원주택 저도 옛날에 중개를 하면서 느끼는 게 네. 내가 집을 사서 못 팔면 어쩌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벌써 사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감가상각을 생각 안 하고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감가 플러스 또 이거 살 사람도 한정적인데 맞습니다. 이거 내가 지금 3억에 주고 사서 나중에 2억에 팔 수 있을까? 1억에 그렇죠. 팔 수 있나? 네. 5만 고민 다 하시는데 여기는 그냥 3천만 원 정도면 내가 싣고 만들 수 있다는 거. 맞습니다. 이게 아, 매력 있네. 장점 하나 더 있는 게 네. 지금 만약 전원주택에 살고 계시면서 마당 공간을 사용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이거 떠서 그 마당 공간 앞에 놔두시면 됩니다. 아. 해석을 좀 잘해보면 우리 가족들이 놀러 오거나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 나의 실거주하고 있는 공간을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네. 밖에서 마당 공간에서 놀고 오. 여기서 잠을 잘 수 있는 거죠. 그럼 결국 게스트하우스 같은 느낌도 낼 수 있다는 거죠. 비용이 3,100만 원에. 아니 제가 아는 분 중에 네. 그분 로망이 이런 데서 농사 짓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또 집을 또 짓자니 그것도 부담스러워. 그렇죠. 왜냐면 자기도 집도 있는데도 2주택, 3주택 뭐 여러 가지 머리 아프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네. 천막 쳐놓으시는 분들 텐트처럼 장박하듯이 그렇죠. 그걸 원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것도 좋지만 이게 있어야지 집 같잖아요. 맞습니다. 벽면 한번 봐주세요. 이런 네. 조명들도 하나하나 설치가 됩니다. 위쪽에도 조명들이 다 들어와요. 화려한 조명이 날 감싸네요. 사실 우리가 이동식 주택 체류형 쉼터라고 얘기하면 뭔가 조립식이 아니냐, 뭔가 굉장히 저렴하게 짓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네. 우리가 실제로 와서 주택을 보니까 어때요? 생각보다 살만하다. 오. 생각보다 주거 만족도가 괜찮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삶의 만족도를 올리는데도 비용은 최소화시켜서 나의 니즈를 채울 수 있다면 이거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거 보통은 해보면 내무부 장관, 주부님들, 배우자분 보통 남자분이 하자 가시는데 배우자분이 거절한 경우가 많거든요. 동의받아야 되거든요. 진입로도 그렇고 또 들어간 비용도 그렇고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아반떼 정도 가격이면 네. 한번 해볼 수 있잖아.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S클래스 제네시스급이면 네. 아유 좀 이게 좀 그런데 맞습니다. 아반떼급인데 나중에 따서 팔 수도 있다면 해볼만 하지 않나요? 차 한 대 가격으로 나의 세컨하우스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이고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네. 앞쪽으로 들어와서 이 건축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리고 외부 마감재와 내부는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곳은 오늘 건축물로 들어가는 입구고요. 앞에 전면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외부 마감을 보통은 판넬 마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가격을 저렴하게 만들려면 여기는 메탈 사이딩이 들어갔습니다. 보통 이 마감재는 사이딩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세라믹 사이딩은 일본에서 직수입을 해야 되고요. 메탈 사이딩은 국내에서 제작이 가능합니다. 네. 외부엔 강판을 대고 안쪽에는 우레탄 폼을 들어가고 그 안쪽에 알루미늄 한 번 더 들어가서 메탈 사이딩을 하게 되면 단열 효과가 굉장히 그렇네요. 탁월하다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체리형 쉼터 같은 경우에는 높이 제한을 좀 받게 되는데요. 4m의 높이 제한을 받는데 4m가 안 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체리형 쉼터를 컨택하고 짓고 싶다면 4m까지는 건축이 가능하고요. 근데 그 안쪽에 다락 공간 한 개 만들어서 복층으로 만들고 싶다면 1.5m의 높이 제한을 받는데 만약 그 지붕을 이렇게 사선으로. 삼각형으로 만들게 되면 1.8m까지 가능하니까요. 만약 여러분들도 체리형 쉼터나 이동식 주택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 부분 참고하셔서 그 업체랑 상의해서 나만의 주택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하.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시죠. 자, 대발님 이제 우리가 내부로 들어오기 위해 현관문을 열었잖아요. 오.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어때요? 컨디션이? 오 이거 뭐 어디 펜션 방이라 해도 그렇죠. 믿겠는데요? 이게 사실 네. 원룸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도 네. 33제곱미터 이내로 건축이 된 체류형 쉼터입니다. 네. 안쪽에는 이렇게 침대를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아. 만들어져 있고요. 만약에 저라면 이쪽 공간을 조금 분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네. 공간에 뭐 판넬이든지 아니면 칸막이를 한 개 쳐서 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공간은 거실 공간으로 활용을 아. 하고 이쪽 공간은 방으로 쓰면서 공간 분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아예 들고요. 벽체를 내서 그렇죠. 현재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분은 이걸 그냥 전체를 뭐 여기서 가족들과 뭐 화합을 좀 다지고 안쪽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이렇게 세컨하우스로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분리하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격 3,100만 원에 네. 모두 다 포함입니다. 오. 이렇게 싱크대까지 포함이 되고요. 대발이는 우측편에 이런 큰 채광 피트 창들 있잖아요. 네. 사실 이 부분이 가격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요소가 될 건데요. 위에서부터 밑에 내려가는 큰 피트 창이 만들어져 있어서 만약 여러분들이 땅을 가지고 계시거나 우리 땅 앞쪽에 이런 채광창이 어디 쪽으로 바라볼지 상상을 해보시면서 네. 오늘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앞쪽에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뷰가 그런 땅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건축 설계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기는 큰 피트 창을 더 크게 만들고요. 그리고 앞쪽에는 조그마한 피스창을 만들면서 33제곱미터 미만 이내이지만 이렇게 넓어 보이는 효과를 만들 수 있는 데는 이런 픽스 창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까지 다 합해서 3,100만 원에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이동식 주택입니다. 와, 딱 들어왔을 때 일단은 3천만 원짜리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조립식 집? 뭐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그렇죠. 얼마나 깔끔하고 얼마나 넓을까 싶었는데 실제 와보니까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전혀 문제가 없죠. 내가 밭 있고 밭에서 어떻게 보면 농막, 우리 네. 체류형 쉼터 일하다가 좀 쉬고 자고 하는 데인데 너무 넓어봤자 청소하기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넓어서 뭐 할 거야? 일단 진입 장벽이 낮아야 네.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3천만 원 비용이라는 게 큰 비용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어딘가로 놀러 갔을 때 가족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네. 저는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놀러 갔을 때 숙박을 하더라도 몇십만 네. 원씩 주고 잠을 자게 되는데 10번만 가게 되면 몇백만 원의 돈이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2년 3년 정도만 가족들과 놀러 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 기회비용은 창출되고도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텃밭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또 우리 그렇죠. 집에 원래 땅이 좀 있어서 땅을 있는데 집 짓기는 불편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3천만 원 같으면 우리 여기서 10년 생활한다면 네. 1년에 300만 원 정도. 월로 따지면 한 25만 원 정도를
주택을 쓰는 건데 그렇네요. 월 25만 원을 쓴다? 이게 네. 큰 돈인가요? 저는 사실 뭐 사람마다 호불호 좀 갈릴 수 있겠지만 네. 저는 아이를 둘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은 더 쓰고 있거든요. 아니 나를 위해서 한 달에 25만 원이면은 하루에 네. 만 원도 치지 않는데 그렇죠. 커피 2잔 값이에요. 가족이 행복할 수 있다면 네. 충분히 그 기회비용 써도 된다 그 생각합니다. 정도는 나를 쓸 수 있지 않냐. 열심히 살아온 브라보 마이 라이프를 위해서. 마스터님. 네. 진짜 궁금한 게 이 농사를 짓다 보면 네. 땀이 비오듯이 나잖아요. 덥고.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 좋아. 이렇게 방 쉴 때 있고 여기 나도 또 에어컨 달면 여름 시원하고 좋단 네, 말이에요. 네, 네, 밥도 해 먹고 참도 먹고 네.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더운데. 당연히 있어야죠. 있어요? 욕실 있어야죠. 아 있어요? 따라오세요. 이 공간에 욕실도 있다고? 있어야죠. 헐. 자, 들어와보세요. 여기가 아니. 우리 아파트 84제곱미터의 욕실 크기입니다. 야 너무 본격적인 욕실 아니에요? 그렇게 퀄리티가 좋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없지. 하는데요. 당연히 필요할 건 다 있죠. 와. 유리 파티션 보이시죠? 안쪽에서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당연히 네. 구비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손도 씻고 그리고 용변도 볼 수 있는 이런 오. 자변기까지 모두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대가까지 포함해서 3,100만 원에 현재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거. 야 금액이 네. 물론 뭐 설치하는 위치 그다음에 안쪽 자재 선택 따라서 가격은 바뀔 수 있겠지만 그렇죠. 일단은 3천만 원이라는 돈에 내가 원했던 전원 생활을 시작해 볼 수 있다는 거.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해봤어. 근데 네.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나 이사해야 되겠어. 네. 그러면 그때다 전원주택 알아봐도 늦지 되거든요. 않다라는 거. 전원주택을 구하시는 분들의 첫 번째 특징이 이 집 전세로 한번 살아볼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맞아요. 진짜 그분들의 많아요. 니즈가 딱 그거예요. 전세로 살아보고 나의 니즈에 맞고 내가 이동하는 동선에 맞다면 2년 정도 살아보고 이 집을 구입하겠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진짜 많은데 많아요. 이런 이동식 주택과 이런 체류형 쉼터가 그분들의 니즈를 모두 다 충족시켜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세를 살더라도 기회비용과 금액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전원주택은 전세 매물이 거의 없거든요. 없죠. 실제로 찾아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금액의 전세를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비용을 조금 줄여서 나의 가족들과 나의 친구들이 모두 행복감을 느껴줄 수 있다면 이 체류형 쉼터, 이 이동식 주택이 나의 단독 주택에도 포함이 되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보는 거 적극 추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설치 대상자에서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누구나 설치가 가능한데요.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면 당연히 설치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주말 체험농장 운영하시는 분들, 도시에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근처에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한 번씩 가서 농사를 짓고 하시는 분들 당연히 설치가 가능하고요. 도시민, 3년 이상 영농을 하시는 분들, 결국에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당연히 이동식 그리고 체류형 쉼터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럼 그런 질문 하실 거예요. 우리 땅에만 혹시나 설치가 가능하냐? 아닙니다. 첫 번째는 도로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 도로가 없더라도 설치가 가능한 예외 조항이 있는데요. 옆 토지 들어올 수 있는 진입로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친구 땅 그리고 옆 주인 땅 가능합니다. 단 토지 사용 승낙서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토지 사용 승낙서를 가지고 오신다면 이렇게 남의 땅이지만 우리 땅은 아니지만 설치가 가능하다는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체류형 쉼터 또는 이동식 주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도시에서 살고 있다가 외곽 쪽으로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 많이들 하실 거예요. 토지는 가지고 있는데 세컨하우스는 한번 지어보고 싶은데 그 니즈는 오늘 이 이동식 주택에서 만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이 3,100만 원에 데크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설치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격으로 나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다면 충분히 고려해 보실 만한 이동식 주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경상북도 울진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니즈를 채워드리기 위해서 재미있는 구경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주택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오른쪽 상담 번호로 전화 주시고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스터하우스의 송호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